오늘은 용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용기하면 미움받을 용기죠.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1시간 정도 녹화를 방금 마쳤는데 와우, 녹화가 안 됐어요. 다양한 파생적 의미를 사주 3개 가지고 풀어드렸는데 다시 용기를 내서 30분 동안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미움받을 용기 아들러 사주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제가 좋아하는 대목 명략 공부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심리학의 3대 거장 하면 프로이트 먼저 뽑아야겠죠. 3명의 사주를 모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에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지장간에 있는 거는 무시하고 재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인월에 태어났습니다. 그 인성이 연간에 드러났어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선 정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경병, 무겁제와 함께 경, 나 상관, 병, 폐인, 교육업, 상담업 이런 의미죠. 연구, 지식에 기반한 연구 그런 거죠. 컨설팅 요즘에는 그런 의미도 많이 나오고 근데 봤더니 진사 이렇게 연결돼 있고 진토가 사화에서 사중병화를 여기다 올렸다. 내 앞에 그런 정신에 대한 이론을 전개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리고 이 개수도 진증개수 이렇게 올라왔죠. 재성은 돈, 현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하게 많이 써야 되는 것은 물론 이제 장사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시장, 상품, 제품 이런 의미 또 공연하시는 분, 연예인 이런 분들한테는 무대 이런 등등의 의미는 있지만 이 형님한테는 현실적 판단, 재성은 현실적 판단이에요. 그래서 재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현실에 대한 판단력, 현실성을 항상 갖추고 있죠. 재성이 깨지거나 이렇게 상하거나 하지 않았다면 현실적 돈의 흐름도 잘 알게 되고 세상의 흐름도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하면 결과를 보려고 하고 끝까지 해낸다는 얘기죠. 시험 공부를 해도 무엇이 시험에 잘 나오는지 뭐가 중요한지 파악하는 능력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으로만 보면 이제 제극인 이 형태인데 제극인 이 형태인데 판단형 판단 내리다 이런 거죠. 정신이라고 했으니까 이 정신에 대한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인간의 정신이 이런 거야 라고 판단 내리다 이제 그런 사회에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데 나는 사유축 삼합을 이루고 있네. 사유축 삼합 이렇게 왕지까지 딱 있으니 식신국을 딱 이룬 거죠. 나의 전문성 연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 연구는 탁상 공론 될 가능성이 높죠. 책상 앞에서 열심히 이론 공부 연구하는 거고 학문 연구하는 거고 이렇게 식상을 쓴다면 이제 실험실 연구 이런 거죠. 현장 연구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도 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보다 이렇게 식상이 잘 발달한 사람 더 좋겠죠. 현장형 공무원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 진토 사람들이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판단 내린 것 그런 학문을 그 이론을 받아들여서 다양한 나 나름대로의 연구를 통해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그냥 식상삼합 금이 커져 이런 형태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유, 기유, 계유 이렇게 다 유유유로 돼 있을 때 유가 3개네, 다 식신이네. 그런 거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금 3개, 금 커, 사유축 금 커, 식상이 커, 식상국으로 금의 세력이 커 이런 것으로만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여기서 사중병화가 측중신금 내 연구 유중신금 이렇게 병신합 되면서 인간의 정신에 대한 이론을 내가 연구로 끌어들여서 재성 병신합수 재성으로 만드냐 판단 내리다. 사회에서 내가 이렇게 자라면서 이런 걸 배워서 이론에 대한 판단 이론에 대한 준거 근거 판단력
이런 것들을 배우지만 내가 내 연구를 통해 소화해서 내 것으로 이런 거야. 이렇게 판단해야 돼. 인간의 정신세계나 이런 거야. 그런데 지장간의 작용을 보면 이렇게 해서 한 층이 생기고 그렇게 연구해서 이렇게 해서 또 한 층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서 또 한 층이 생기고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하더라. 그런 판단의 근거들이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무의식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재성이 발달하고 이게 남자가 식상 발달하면 식상생재, 그 여성을 유혹하고 여성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동으로 표현하고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애정 표현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적극적이죠 또. 그래서 결과도 많이 내고 그러면 여성에게 말을 잘 건네고 이래요. 어쨌든 그런 욕망 그런 것들도 이렇게 재성을 옆에서 다루는 구조 양옆에 두고 있고 이렇게 식상이 발달하니 이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을 성적인 문제로 풀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선구자란 원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숙명을 타고났죠. 나는 죽고 없었는데 없어졌어. 그럼 뒤에 있는 놈들이 연락 까는 거죠.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그런데 항상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 자체로 위대한 거죠. 이드 에고, 이제 슈퍼 에고 이런 개념들이 이런 병신합 조합과 이 층위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또 사회적 삼합을 하면서 뭘 해요? 축진파 이러면서 기존에 이런 이론을 만들어내 이렇게 인간의 정신이 이런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결별하는 거죠. 야, 내가 연구해보니까 인간의 정신이 이런 거더라. 너무 빠져라. 결별하는 거, 혁신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 또 진유화합하니까 나중에 내가 연구한 결과 이런 것들에 야, 그거 나 반했어. 진유화합, 네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끌려오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정신 분석학이라는 것을 최초로 만들어낸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재성의 의미를 여기서 알아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말고도 많은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참고로 이 사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럴 컴플렉스 이런 컴플렉스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쓴 분이기도 하죠. 프로이트, 위대한 사람이다. 거장이다. 융은 프로이트는 지금 1856년생인데 이 사람은 75년생이니까 나이 차이가 꽤 있죠. 그래서 스승으로 모셨어요, 융이. 그래서 나는 미월에 태어났어. 양인이야, 관대지야, 사회에 나 같은 사람 겁나 많아. 나를 이 사람들이 이제 근이 돼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사회에서 이렇게 대표성을 갖고 튀어나왔는데 내 밑에 보니까 비겁이 겁나 많네. 이 비겁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축설미 사명을 이루고 있죠. 근데 나 혼자만 올라와 있네. 많은 무리들이 내 밑에 있는 이렇게 명리가 재밌는 건 글자로서도 어떠한 모습을 그 자체로 보여주는 거죠. 또한 여기 정을기 그래서 살인상생의 종교적인 철학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얘가 이제 그 위에다 이 해수에서 드러난 개수 이렇게 근을 갖고 있죠. 현실적 판단 그죠? 얘를 물론 명리는 다 측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압축적으로 프로이트라고 보겠습니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프로이트가 있는데 얘는 인간의 왜냐면 이게 운의 대원 보니까 이게 5미 3이 이렇게 해서 인성은 이게 전체적으로 무인성사주잖아요. 원국은 그죠? 무인성이라고 공부 안 하는 거 아니다. 무관성이라고 회사 안 다니는 거 아니다. 무제사주라고 돈 못 버는 거 아니다. 제대로 배워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인성을 엄청 인간의 정신에 대한 이론을 많이 연구해서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인간의 정신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한 사람 그래서 해묘미 이렇게 해서 삼합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나 그거에 대한 권위자 내 권위를 여기다 올렸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재생살은 이제 재생관 돈 벌고 유명해지다 재생살 돈 벌고 더 유명해지다 더 유명해지려다가 깨끗하게 돈 줄어들고 등등 나쁜 것도 많은데 나쁜 의미로 재생살을 많이 보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운에서 이 살을 잡아준다 그러면 굉장히 순식간에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두 이런 이 사람은 지금 해매 및 방압을 아니 삼압을 이루어서 자기의 평관을 여기다 올렸으니까 그 사람의 현실적 판단력, 사람들의 정신은 이러이러한 거야라고 하는 판단, 그걸 내가 받아 쓰는 거죠. 그런데 나는 야, 나중에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충미, 스승님 거 아닌 것 같아요. 나 다른 길로 갈게요. 이 기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여지동, 나 프로페셔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자체 임묘주기 때문에 나는 필요에 따라서는 굉장히 겸손해질 수 있어. 나 스스로 임묘하니까. 근데 이렇게 관대지 깔고 있으면 나 주체성 강해. 나 잘난 사람이야. 나 내 멋대로 할 거야. 나 뚝심 있어. 내가 추구하는 거 끝까지 갈 거야. 이런 의미. 근데 이 사회에 있는 여기 프로이트를 추종한 사람들하고 결별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복잡한데 그 사명 인사신사명, 축소민사명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명도 십성적으로 다 봐야 된다. 이게 비겁이다. 실제로 이제 지장간 이런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명 공부할 때 겁먹으면 안 된다. 실제로 알고 보면 다 해석할 수 있고 그 복잡하다는 거, 그 관계 다 읽을 수 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비겁들로 사명을 이루고 있으니 비겁들 간에 조정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것이요. 여기에 해축으로 그래 네가 사람들의 정신을 해석하는 판단 그 근거 잣대 이거 나도 받아올게. 해자축 해축 끌고 올게. 축중 개수로 여기 미중정화 술중정화 그래서 개수로 다스리면서 그러니까 편인들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을 내가 나의 재성 내 현실적 판단으로 뭐 배워오긴 했지만 끌고 오긴 했지만 그걸로 판단 내릴게 나도 나중에 거두가 된다. 나도 권력을 갖는다. 이런 거죠. 나도 내 브랜드 생긴다. 이게 이제 가분 천간에서 해묘미 삼합하고 여기 해묘미 그죠? 요게 연월의 큰 국제적 명성 이런 것을 여기다 올려준 것 같아서 갑기압으로 내가 나중에 갖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의식작용 상호작용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집단 무의식을 이 사람은 연구한 사람이요. 끊임없이 분석하는 거죠. 이 관계 하면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나라는 사람을 내가 봤을 때 나는 기축으로 있을 때 이게 충미로 작용할 때 그 다음에 축술로 작용할 때의 내 모습은 계속 달라지는구나. 축술미로 했을 때 달라지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도 가면을 쓰고 사는구나. 집에서는 띵가띵가 저렇게 게으른데 회사 나가면 빠릿빠릿하고 일 똑바로 안 한다고 막 직원들 갈구기도 하고 거래처 가서는 굉장히 예의 있다가 친구들 만나면 싸가지 없고 이렇게 사는 거죠. 이런 개념들은 뭐 설명 안 드릴게요. 이런 개념들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런 것에 들어있더라라는 거예요. 다 사주적으로 쓰더라. 또한 이 사주는 이제 원고에서 무식상인데 이렇게 식상이 들어오면 그런 연구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갖게 되고 특히 경진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해수가 여기에 임묘해 버리니까 수기가 갑자기 말라버리거든요. 근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천간에서도 이제 세운에서 계속 마르고 이러면 이런 금이 목을 바로 쳐버리면 그런 것들을 물상으로 보면 금극목 그래서 그 생기를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 식상을 쓴다는 건 항상 이렇게 인성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왜냐면 항상 더 가치 있게 쓰는 거예요. 알고 기술 쓰는 것과 모르고 기술 쓰는 것은 이제 차원이 다른 거죠. 알고 쓰면 뭐 의사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안 하고 썼으면 어떻게 돼요? 몸으로 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운에서 인성이 들어와도 공부 안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사람마다 진짜 다른 거예요. 같은 사주를 갖고 있어도 공부를 안 하니까 만약에 원국에 식상이 많다 그러면 식상을 공부가 필요 없는 쪽으로 쓰는 거예요. 공부가 필요 없는 몸으로 쓰는 거 그런 거 많죠. 몸으로 움직이면서 하는 거 운동으로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물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수일간인데 목식상이 있는데 그 민성이 운에서 경신 신유만 이렇게 강하게 간요지동으로 또 20년 들어왔다. 그럼 금극목 이런 물상 때문에 공부하면 그걸 이제 치료물상 이런 걸로 쓰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꽃꽂이도 하고 조경도 하고 분재도 하고 벌목도 하고 등등등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상을 인성에 기반해서 쓰면 그만큼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아들러. 이 세 사람 다 어때요? 인상이 심각합니다. 철학자들이 인상이 좀 굳어 있죠. 저는 명리하는 사람들은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요. 그게 사실 어찌 보면 또 당연한 거예요. 공부가 깊어질수록 너그러워지고 그것도 인상에 좀 남고 나타나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생각하면 그냥 표정이 굉장히 이렇게 너그럽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현대 철학하는 사람들이 너무 굳어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아들러. 시간 겁나 빨리 가네요. 이렇게 막 넘어가도 아까 1시간 반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자, 이 노래 태어나서 걸로걸이에요. 걸로걸은 이 걸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제왕 직전이잖아요. 굉장히 이게 자수성가의 에너지가 센 겁니다. 자기 에너지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강 신약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그 용신도 뭐예요? 설하고 선생이 만들었던 용신 뭡니까 그 억부용신, 뭐 통관용신, 병양용신, 조후용신, 전왕용신 이런 거 진짜 하지 마셔라. 하다 보면 자꾸 헤매고 명리 에이 그렇게 해서 안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를 탁탁 읽어야지 여기서 딱 보고 뭐 용신 찾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자. 필요 없는 거다 그런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제 앞으로 얘기 안 할게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 용신 보고 뭐 이러는데 그런 순간 똑같이 헤맨다. 나오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요. 비견이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비겁이 많다. 그래서 신강, 뭐, 인성이 많은데 그럼 인성이 생조받는데 그럼 뭐 신강신약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근이 돼주고 있고 거기에 나 혼자 튀어나와 있는데 강하겠죠, 당연히. 강약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얘가 사회에 나 같은 사람 많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 중에서 좀 튀려면 탁월한 존재가 돼야 되겠죠. 열심히 살아야 돼요. 빛나야 돼요. 노력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만큼 또 그런 사람들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고 여기 이제 돈을 번다 병갑 갑목 비견들과 함께 식신생재 하는 구조죠. 식신생재를 이제 심플하게 쓰면 경제활동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전문성 가지고 돈을 번다 이런 얘기고 여기서는 계속 일관되게 현실 판단 현실 인식 이런 것을 이런 의미로 개념으로 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얘하고 그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죠. 중간에 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얘가 여기서 지장간에서 우리가 식신 쓰는 사람이었는데 얘가 여기로 튀어나왔어. 상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심플하게 다시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 융사주니까 여기 프로이트하고 나중에 프로이트가 이런 권위를 올렸는데 프로이트 선생님 아닌 것 같습니다. 결별 그러면 전체를 이제 다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이론을 만들어 갔다면 얘는 아들러는 몇 살 많아요. 융보다. 그러니까 이게 융 포함해서 여러 사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나와 같은 심리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에 이제 거대한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재생살 나서 굉장한 스타하고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 사람의 이런 판단, 사람의 이 사주도 인성이죠. 무인성. 대운에서 안 들어오고 무인성 사주니까 공부 못해.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 구조에서 다 여기에서 병신합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던 현실적 판단, 사람들의 정신이란 이런 거야.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서 같이 공유한다 이런 거고, 그런데 나중에 인호술 삼합을 형성하여 상관국으로 상관대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경제활동이야 이제 같이 이렇게 상관국 만들어서, 상관국 만드는 것은 어쨌든 현실적으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래서 기존과 다른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것엔 결과물을 만들려고 하고, 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사람 사주에서는 현실적 판단 능력, 판단 근거, 현실적 인식, 뭐에 대한 인간의 정신에 대한
실체는 이런 거야 라고 판단 내리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사회의 비견들과 함께 상관곡을 만들어 같이 연구하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인호술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화삼합은 금이라는 열매를 키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성이란 말이에요. 단체 적성. 그래서 만약에 노량진 공시적들 우리가 사주를 본다면 사주에 인호술삼합을 이루고 있으면 공무원 되기 좋아요. 이게 이제 큰 관 같은 거 아닙니까? 큰 평관적 관에서 상관 대사하면서 난제를 해결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월급 받는 그런 것도 돼요. 나중에 나는 내 관 올릴래. 내 관이 내 제 여기 딱 관대에 또 받고, 그러면서 인호술 삼합 사회에서는 같이 이렇게 똘똘 인호술 삼합 상관곡을 만들어서 큰 회사 밑에서, 여기서 이제 큰 병원 밑에서, 왜냐면 생계가 상하는 구조니까 같이 월급 받고 살다가, 에이 나 이제 개인 플레이 할래. 왜냐면 해묘미 삼합은 목이 남산이야 소나무 떨어져 살잖아요. 해묘미 삼합도 개인 플레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 혼자 할게. 그러면서 또 이거 상관은 또 끌어오고, 그런 연구 실적 우리가 했던 거 그런 연구 성과는 또 끌어오면서 이 사람들도 나도 모르게 나도 저게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끌려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공식적으로 그런 연구했던 방식, 그런 판단 근거, 왜냐면 이렇게 해서 술도 올라온 거니까 이번엔 술미형에서 올리겠다. 나는 나중에 이거 쓰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단체와 개인, 이 사람 그래서 개인 심리학 이쪽으로 한 거예요. 이게 이기주의란 뜻은 아니에요. 아까 집단 무의식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개인을 파고들었다 이제 이런 의미고, 나도 나중엔 이제 개인적 관을 갖는다. 나도 나중에 권위 있는 사람이 된다. 이제 이런 의미고, 그다음에 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 스트레스, 난제, 적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트라우마라는 거죠. 트라우마, 그러니까 이 미움받을 용기를 보면 프로이트의 이제 원인은 어떤 원인에 따른 결과,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로부터 굉장히 학대당하고 이렇게 하면 커서도 자폐증이 걸리기 쉽고 우울하고 방에 콕 박혀 있고 사람 대인관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인과관계 이런 걸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아들러는 야 그런 거 없어, 단절할 수 있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근거를 책에서 얘기하죠. 인간은 어떤 목적을 설정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는 존재야. 현재를 사는 존재라고. 그 원인론에 얽매이지 마. 그것은 허상이야 라는 거죠. 그게 끊어내야 돼. 인간은 오히려 그런 걸 쉘터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비겁하게 나약하게 그쪽에 기대려고 하는 게 있어. 단절해야 돼. 이런 거죠. 이 사람의 심리학 전개를 보면 굉장히 이제 긍정성이 느껴지죠. 그 다음에 과제 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할 게 있고 네가 할 게 있어. 네가 할 것은 난 신경 안 쓸게. 난 내 것만 할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지랖퍼 이런 거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사람 각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심플하게 아주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공동으로 할 게 있고 그냥 나 혼자 할 게 있어. 이런 거죠. 내가 할 것에 집중하라는 거죠. 야, 그거 뭐 쓸데없이 명리학 같은 거 하고 그러냐 하지 마. 그러면 그냥 너는 네가 하는 거 해. 그냥 나는 명리학 할게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추구했던 것은 이런 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 우리가 각각의 그러니까 개인의 삶,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삶, 자유로운 삶, 이런 삶을 긍정적으로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은 동양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공공의 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공통의 관심사, 공통의 이익 이런 거, 공동체 감각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위한 기여가 돼야 된다, 헌신이 돼야 된다, 공헌이 돼야 된다, 그런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사주에 인호수 삼합 이런 개념으로 있죠. 왜냐하면 같이 일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돈으로 봐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키워드는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재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노는 거예요. 어릴 때는 장난감이고, 왜냐면 어릴 때 재성운이 들어오면 항마운이라고 그래가지고 식상생재하면 열심히 놀기 바쁘다 이럴 수 있다. 물론 긍정적으로 쓰면 아까 재성의 장점이 발현돼서 굉장히 공부를 잘하거든요.
놀다가도 벼락치기 하면 뭐 겁나게 성적 잘 나오고, 왜냐면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놀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낸 것도 다 사주고지에서 나온다. 이제 슬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태극 얘기했었잖아요. 태극에서 양의가 나오고, 양의가 사상으로 분리되고, 사상에서 팔계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선택의 상황의 순간에 처합니다.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런 거 빼고요. 막 굵직굵직한 거. 학생으로 따지면 나 어떤 대학 갈까? 원서 어디다 쓸까? 정했어. 그러면 또 정했어. 그럼 어떤 학과 써야 되나? 처음부터 난 무조건이야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 있긴 하지만 드물죠. 선택의 순간 항상 놓인다. 근데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최적이야. 이렇게 해서 엘리트의 길을 가가지고 나중에 막 이명박처럼 대통령 되고, 근데 말년에 깜빵 가는 거, 그런 건 좋은 삶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여하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사표 던져야 되는데 던질까 말까 이 고민도 하고, 던지고 면접을 여러 군데 봤는데 어딜 가야 돼? 여기 돈 많이 주는데 근데 회사가 빡셀 것 같아. 여기는 기업 문화가 너무 안 좋아. 여기는 돈 진짜 많이 주긴 하는데 여기는 한번 찍히면 좀 문제가 있어. 여기는 돈은 별로 안 주는데 너무 가족 같고 좋아. 근데 실력이 없어서 매출이 너무 안 나고 월급 받고 못 살 것 같아. 여기는 내가 하던 일과 연계가 되고 내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데 뭐 업무도 괜찮고 업계에서 나중에 나름 탄탄하게 뭐 성장하려고 가고 있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어. 그럼 내가 가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놀이라는 키워드를 항상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아들러의 개념을 따와서 어디 가면 제일 재밌을까? 돈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능력이 발휘되고 내가 인정받고 하다 보면,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누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타인을 꼭 의식한다 이런 것뿐만, 그런 걸로만 비판할 게 아니에요.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했고 헤겔도 얘기했고 나중에 뭐 락강 다 받아서 얘기했고,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긍정적으로 발현되기만 하면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잘했어. 거래처도 인정 최고예요. 광고회사라면 그게 그래서 광고를 타. 그럼 좋은 거잖아. 인정받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공동체에서 같이 공동체 공헌도 하면서 결과도 좋고, 이런 거 좋은 것이 어딨어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랑하는데 상대로부터 인정도 받아. 좋잖아. 그죠? 내가 사랑하는데 나를 활용하기만 해. 나쁜 거잖아. 그쵸? 적정한 인정 받으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노는 듯한, 일을 노는 듯하는 게 제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30분 맞춰놨는데 벌써 30분이 흘렀네요.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회사로 갔어. 근데 중간에 뭐 일이 있어서 아닌 것 같아. 일을 열심히 해서 일은 자꾸 늘어나고 운동할 시간도 없고 체력은 바닥나는데 돈이 너무 안 돼. 결혼할 때가 됐는데 바꾸자. 그럼 대기업 위쪽으로 뭐 팀장으로 못 가잖아요. 한번 정해진 길은 그 어떤 결과를 향해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범주는 같을지라도, 그죠? 근데 후회가 없으려면 그때 내 판단의 근거가 돈이나 뭐 다른 가치보다는 놀이, 나를 즐겁게 하는 거. 회사 가는 게 즐겁고 퇴근 안 해도 막 계속 일하고 싶고 더 좋은 작품 더 좋게 만들 수 없을까 이런 고민하는 게 즐거울 때 그런 선택을 해야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간이 같은 범주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는 확률적으로 선택된다. 선택적인 확률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똑같은 사주를 가졌는데 예를 들어서 이 대학에 이런 과를 가가지고 이런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야 대부분. 남자 오시면 여자 오시면 똑같아. 이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확률적으로 이런 분포를 다 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이런 확률에 이런 길을 더 촘촘하겠죠. 그런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나는 여기에 분포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선택이든
전체의 확률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앞으로를 이제 내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모양으로. 이제부터는 아들러의 도움을 받아서 놀이의 개념을 좀 적용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내 선택은 확률 안에서 확률 분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날고겨도 뭐만 있으면 달라져요. 명리학이요. 내가 명리학을 공부해서 내가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확률에 의존하지 않는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최적의 선택이 가능해요. 이 책에서 우리가 명리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키워드, 키 문장, 제가 좋아하는 문장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믿기 힘들 정도로 단순한 곳이고 인생 역시 그러하다. 정말 명리학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점점 단순해집니다. 그렇게 나를 너무너무 복잡하게 보이고 너무너무 많아서 공부할 게 힘들게 했고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다양한 관법들이 있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다 버려지더라. 결국 엑기스, 정수만 남더라. 이런 거예요. 세계도 단순해집니다. 명리학을 공부하면 굉장히 단순해져요. 세계와 내가 어떤 식으로 관계에 맺어져 있는지, 왜 물질은 에너지고 에너지는 물질인지, 왜 상대성 이론은 주역을 참고해서 나왔는지 보여요. 인생도 좀 말씀드린 대로 왜 놀이 관점에서 선택을 하면 후회가 없는지, 왜 인생이 잘 풀리는지 알게 됩니다. 세계와 자신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세계와 관계를 맺는 법 그리고 행동도 변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 거예요. 나답게 사는 건 이런 거예요. 백날 혼자 집에서 열심히 앉아가지고 A4 용지에 쭉쭉 열심히 표 그리고 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그러려면 내가 세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게 명리학은 그래서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세계를 전혀 다른, 기존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나에게 투영되게 해줘요. 그러면 나는 이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을까? 단순히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계와 어떤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도 놀이의 개념이 당연히 들어가죠. 행동도 기존과는 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삶이 나에게 가장 맞는 삶인지, 가장 행복한 삶인지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 길로 가게 됩니다. 인간관계를 수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 우월감 컴플렉스에 시달린다. 수직적인 거, 상하적인 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조금 잘난 사람들만 봐도 컴플렉스에 시달립니다. 앞쪽에서 말씀드릴게요. 자유로운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평범해질 용기가 필요하다. 남의 시선에 자꾸 연연하지 말자. 너무 비범해지려고 하지 마라. 평범한 삶, 소박한 사람만큼 현대사회에서 소중한 것은 없다. 근데 그것도 쉽지 않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란, 평범해질 용기란 도리어 그런 목적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우리 노동하러 이 세상 온 거 아니다. 잘 생각하자. 바로 지금과 여기라는 현재를 살아가는 놀이의 삶을 말한다. 이란 용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용어라고 해요. 중요하지 않죠? 그리스 라틴어로 된 그런 용어들, 철학적 용어 이런 거 만나면 잊어버리세요. 그런 거 열심히 외우고 써먹는 사람들은 학자면 되고요. 일반인들은 그런 거 써먹는다고 교양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언어라고 하는 거, 단어라고 하는 것들 보면 그 열심히 파고든다고, 어원 파고든다고 해서 뭐 엄청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오히려 동양적 텍스트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로워야 돼요. 우리 삶은 자유로워야 되죠. 나 옛날에 저랬기 때문에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들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알려줘요. 명리학 공부하면 내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 지금 내가 이러한 걸 추구하고 있는 현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평범을 용기를 내는 데 있어서 정말 엄청난 그 굳은 결의를 할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돼요. 놀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슬슬 정리하겠습니다. 논어 20편 요활편 논어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죠. 논어는 공자가 직접 쓴 건 아니죠. 제자들이 공자의 말을 정리한 겁니다.
공자말 부지명 무의근자. 제가 오늘 처음 읽었을 때 이 대목이 그때 처음에는 확 다가오지 않았는데 명략 공부하고 나서 훅 들어오더라고요.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고, 예를 알지 못하면 설 수 없고,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건 쉬워요. 예를 알지 못하면 설 수 없어요. 예의 없는 놈이 높이 올라가서 무너지겠죠. 내려올 겁니다.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두겠죠. 쉽게 보자고요. 언어를 알지 못하면 사람 알지 못해요. 어떤 맥락에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쉽게 하자고요. 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키포인트 이겁니다. 명리학과 연결하여. 야,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 하고 제 가슴에 훅 들어왔어요. 천명을 알지 못하면, 나의 소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 공자는 명리학을 모르었던 사람이죠. 주역 해설 달았습니다. 12기라고. 그건 공자가 직접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자의 리얼 텍스트는 12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명을 다루는 학문이죠. 주역. 명을 알지 못한다. 이 사람 주역 좀 쳤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쳐달라고 했고, 그리고 그걸 숙명으로 받아들였어요. 나그네의 삶. 당대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지만 이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 진리를 추구하는 삶, 이걸 담담히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인으로 처음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요. 명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천명을 알지 못한다는 것. 이 사람 나중에 주역을 통해서 받아들였겠죠.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 군자라고 하는 것은 주역 텍스트에 이제 군자 의미가 제대로 나와 있죠. 이 세상이 어쨌든 하늘의 뜻을 받아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받아서 만물을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군자는 마치 땅처럼 땅에서 땅을 대리하여, 하늘을 대리하여 이 사람을 기르고 생명을 기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소명을 알지 못하는데 아까 그 누굽니까? 아들러가 얘기한 공동체 감각이 있겠냐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공헌을 하겠냐고요. 내 돈 벌고 내 쾌락을 위해 살기 바쁘겠죠. 명을 알면, 내 명을 알면 세상이 단순해져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훤히 보여요. 나는 좋은 사람, 큰 사람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명리학 공부 너무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세요. 쉽게 하려면 자꾸 쉽게 하려고만 하면 쉬운 것만 보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써먹을 것도 없는 너무 단순한 이야기들 보게 돼요. 불이 맞니, 나무가 맞니, 물이 맞니, 이런 텍스트를 접하게 되고 그런 말을 들으며 공부하게 돼요.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벤트 하나 할게요. 독자 30명 되면, 30분 넘어가면 3분 제가 무료로 상담해 드릴 겁니다. 40명 돌파하면 4분. 이렇게 해서 10단위로 할 거예요. 100분 되면 10분 이렇게 상담해 드릴 거고, 110분 되면 11분 상담해 드릴 거예요. 주 단위로 소화를 할 예정이고요. 나중에 1000명까지는, 1000분까지는 이렇게 갈 거예요. 1000명 하면 100명 계속 무료로 상담해 드려야겠죠. 이건 제가 덕을 쌓는, 선업을 쌓는 방법으로 생각해낸 겁니다. 뭐 구독자를 폭발적으로 늘리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유료 상담에 버금가는 그런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뭐 단순한 상담이 아니고 좋은 상담, 깊이 있는 상담 해드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시간 엄청나게 쓰진 않겠고, 일반적으로 30분 상담, 개인 상담, 기본 상담 이렇게 하는데 뭐 15분, 20분 내외로 그 대신 굉장히 압축적으로 꼭 필요한 말씀, 인생 전반을 볼 수 있는 거, 지금 현재 연령, 현재 처지에서 꼭 필요한 말씀,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 사주의 구조, 소명, 여기 방금 전에 공자의 이런 차원에서도 꼭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약속 드린 거예요. 1000명까지는 그렇게 10단위로 계속 가겠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먼저 카톡 주신 분들하고 일정 잡아서 상담해드리겠다.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선업을 쌓는 건 좋은 겁니다. 타자를 위해서, 공동체에서 헌신하는 방법이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